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신형 산타페입니다. MX5라는 코드명으로 갖고 있죠. 신형 산타페의 2.5 터보 가솔린의 전륜구동 모델입니다. 이 차를 일상주행 조건에서 타볼 때 느껴지는 점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기 전에 이 트릭 컴퓨터 리셋 하겠습니다. 일단 차의 외관에서 보여주면 예전보다 굉장히 좀 박시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차가. 네, 그래서 떡대가 있다, 좀 그런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이 방향이 크게 바뀌었는데요. 그런 디자인의 기조가 실내에서는 약간 좀 클래식하게 보이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캘리그래피이고요, 이 인테리어 색깔은 피칸 브라운 색깔입니다. 제가 픽한 건 아닌데, 네, 피칸 브라운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 고속화 도로에서 항속주행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차가 편안함을 유지를 해주는데요. 특히 이 차는 보니까 21인치 휠 타이어를 꼽고 있더라고요. 그 피렐리의 스콜피온의 올 시즌 타이어를 꼽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사이드워를 보니까 얘도 그 노이즈, 그러니까 피렐리의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어 안쪽에 이렇게 흡음 패드를 더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로드 노이즈는 네, 상당히 잘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휠 타이어가 무겁고 크다 보니까요, 이런 잔요철을 좀 지나갈 때에는 네, 그 바퀴에서 좀 둔탁한 네, 그런 충격이 있습니다만, 그게 타는 사람에게까지는 전달되는 데 있어서 여러 겹으로 그게 좀 순화되는 느낌으로 차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 트럭이 지금 바로 옆에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 자체를 모를 정도로 외부 소음이 잘 차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는데 한번 내려볼까요? 두께로 봤을 때는 뭐 예전에 다른 모델에서의 이중접합 차음 유리와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지지만, 이 소음 흡수 능력에 있어서는 또 더 뭔가 좀 나아진 게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의 좀 여러가지 특징들을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 이 스티어링 휠은 신형 그랜저에서와 좀 거의 똑같지 않은가 싶은데, 이게 기분 탓이겠지만 이 스티어링 휠의 지름이 또 크게 느껴집니다. 그랜저의 것보다는. 물론 아니겠지만. 네, 그리고 안에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고요, 그 아래에 이렇게 입체감을 주면서 여기에 마치 그 까끌까끌한 질감을 놔둔 그 오픈4의 리얼 우드처럼 느껴지는, 근데 아마 이건 진짜 나무는 아닐 거예요. 제네시스에서는 리얼 우드를 좀 사용을 하지만 여러 모델에서, 근데 이제 현대는 좀 그런 급 차이를 위해서 이 리얼 우드는 좀 아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송풍구에는 얘가 이제 차의 외관에도 이렇게 그 약간 디지털 형태의 H를 많이 좀 넣어 놨잖아요. 근데 송풍구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요 앰비언트 라이트 있잖아요, 거기도 끝부분에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게 해서 거기에도 H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페시아 부분의 버튼류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주요 메뉴들은 이렇게 하드키를 놔두고, 그리고 이 돌리는 다이얼들을 놔뒀습니다. 이제 공조장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뭐 바람의 방향이나 아니면 이제 바람의 양 조절하는 거, 그리고 이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같은 것들은 터치로 할 수 있게 해 놓았고요. 이 전체적으로 표시가 큼직큼직하고 버튼류도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피치 못하게 운전 중에 여기를 만져야 될 때 거기에 좀 뭔가 내가 필요한 기능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매우 짧게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이란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좀 좋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센터 페시아 부분이 좀 이렇게 눕혀져 있잖아요, 디자인이. 그래서 좀 여기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보다는 더 좀 공간감이 좋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여기 드라이브 모드 아래 위로 누르는 이런 게 돼 있고요. 만약에 이제 H 트랙을 넣었다면은 여기에 테라인이라는 표시가 추가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아주 널찍한 트레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무선 충전 패드를 여기다 올려놓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요, 두 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충전 중이라는 표시등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좌우에 하나씩 따로따로 되어 있는 점도 좀 재밌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드를 사용을 했지만 그 아래에는 또 메탈 소재를 좀 집어넣고 이 도어 부분에까지 그 우드와 메탈을 이렇게 콤비를 이루게 한 디자인이 있는데요. 뭔가 좀 클래식하고 그 다음에 좀 고급스럽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 차의 주행 모드별로 좀 가속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스마트 스트림 2.5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싱글 터보죠. 281마력과 43토크를 가지고 있죠. 지금 제일 먼저 에코 모드일 때 좀 가속을 조금 해볼게요. 얘가 이제 8단 DCT를 갖고 있는데 역시 토크 컨버터 방식을 사용한 것보다는요, 사용했을 때보다는 이 주행에서의 직결감이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이 엔진은 이제 8단 습식 DCT 변속기랑 조합이 되어 있잖아요. 에코 모드에서 이렇게 조금만 힘을 줘가지고 가속을 해보면요, 어떤 변속 충격이라는 거는 전혀 없게 기어를 낮추면서도 그 상태에서 쭉 가속을 해나갈 때 이 어떤 엔진의 힘이 바퀴까지 전달되는데 직결감이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혹시 이 차에도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사운드 감염이 있겠죠. 아, 얘는 없군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노멀 모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멀 모드는 좀 차이가 있을까요? 뭐라 그럴까요? 아까 혼자 탈 때는 에코 모드로 다녀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뭐 2명 탈 때까지는 에코 모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뒷자리에까지 해가지고 사람이 더 많이 탈 때는 노멀 모드로 놓고 타시면 특히 가속이 좀 자주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표시 방법이, 얘가 이제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제한 속도를 넘겨서 그 숫자가 노랗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숫자를 좀 떨어뜨리면 다시 흰색으로 디지털 그 숫자를 바꿔주죠. 그럼 스포츠 모드 한번 가볼까요? 스포츠 모드. 근데 이 스포츠 모드가 지금 이렇게 꾹 눌러서 밟아보면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어떤 노멀 모드와의 이 반응 차이, 그러니까 힘의 양의 차이를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스포츠였고, 자, 노멀로 해보면 모르겠어요, 잘. 네, 노멀 모드까지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히 경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외부 소음 차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티가 안 나는데요, 요 2.0 터보 엔진들이 고회전으로 가면 갈수록 이 주위의 공기를 좀 빨아들이는 소리가 큰 편이거든요. 얘도 지금 그 소리가 분명히 밖에서 존재는 하는데요, 그게 좀 차 안에 탄 사람에게까지 들리게는 좀 들리지 않게 그렇게 좀 잘 차단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유심히 안 봤었는데요, 얘는 이제 끝에 딸깍하고 밟히는 킥다운 스위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시프트 다운을 하더라도요, 이렇게 한두 단 다운하는 게 아니라 한 서너 단을 스킵해 가지고 다운하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계기판을 보시면은 8단이잖아요 끝까지 밟으면,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더블 클러치가 홀수 단수와 짝수 단수가 이렇게 각각 물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려져 있지 않은 단에서 제일 낮은 단수로 그렇게 바로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변속기가 굉장히, 원래 이 8단 습식 DCT가 뭐 현대 N 모델부터 해가지고 여러 모델에서 톡톡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또 기존 산타페와 뭐 기아 소렌토에도 이게 들어가고 있죠. 근데 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스포티함이 요구되지는 않고 좀 편안함이 요구되는데, 그런 용도로도 설정이 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스포츠로 하니까는 지금도 이렇게 등받이가 이렇게 쪼여 오네요. 네. 이 신형 산타페가 이제 기존 모델보다 차 급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렇게 직진 안정성입니다. 이게 좀 대형 SUV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안정감을 주고요.
또 안락함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등장하는 요철에서는 그 바퀴의 무게를 느낄 수는 있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도로 요철들을 처리해서 차 안에 탄 사람에게 필터링해서 걸러주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느껴집니다. 지금 아이들링 스탑앤고로 이제 자동으로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이제 출발할 때 감각은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얘가 작동할 때 뭐 진동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최소한의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이제 현대 제네시스 그룹에서 보면은 시트의 제일 최상급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에르고 모션 시트와 이제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다 들어가 있을 때 그렇잖아요. 얘 운전석이 좀 그렇습니다. 앞에 양쪽 좌석은 전부 이 전동식 다리 받침대까지 그렇게 갖고 있어요. 이 변속기의 직결감이 정말 타면 탈수록 좋습니다. 특히 엑셀을 누르는 중에 얘가 이제 43토크 때문만이 아니라 어쩜 그 동력의 낭비가 없는 이 변속기 덕분에 그 힘을 좀 더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지는 것 같아요. 이 신형 산타페가 또 기존 모델보다 좋아진 점이라고 한다면요, 좀 이렇게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높은 SUV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한다면, 좀 주행 중에 다른 차를 좀 내려다보고 내 아래에 두고 좀 운전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산타페가 좀 그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본넷이 앞으로 쭉 직선이 되면서 끝에서 아래로 쭉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끝을 아웃라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점 역시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데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이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뒤따라오는 차가 실제 거리보다는 좀 더 내 차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있고요. 여기 위에 카메라 모양의 이 터치가 있는데 터치가 아닌 터치가 아니구나. 카메라를 활용한 룸미러가, 이 디지털 룸미러가 작동 중이라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앞으로 밀면 일반 거울이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어떨 때 좀 좋게 쓰여질 수가 있냐면, 만약에 이제 3열까지 사람을 다 태웠을 때, 그러면 좀 뒷시야가 가려질 수가 있죠. 아니면은 높이가 높은 그런 짐을 이 트렁크에 가득 실었을 때, 그럴 때에도 이 뒷유리를 가려가지고 불편한 점을 얘가 말끔하게 해소시켜 줄 수가 있죠. 그런 편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화면이 이 디지털 방식의 미러들이 보여주는 그 화면들 치고는 조금 밝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림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출시된 현대차들처럼 이렇게 CCNC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이 크지만 거기에 이렇게 아이콘을 찾아서 눌러야만 하게 만들지 않고, 큰 항목들은 이 세로 구역을 만들어 놔 가지고 화면 터치해 가지고 잘못 눌릴 가능성을 매우 낮췄습니다. 이 산타페의 급을 생각했을 때요, 이런 것까지 넣어줬나 좀 싶은 게요, 이 전동식 스티어링 컬럼 있죠. 이것도 넣어줬고요. 아까도 언급드린 적이 있지만 앞좌석 두 좌석에 이 레그 레스트, 전동식 레그 레스트, 그것도 있고, 또 이 운전석에 에르고 모션 시트, 여기 또 스웨이드로 마감된 실내 천장, 이거는 물론 이제 캘리그래피의 트림에 적용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휠도 무려 21인치예요. 현대가 이제 그런 거를 잘 하죠. 그러니까 이 바퀴의 인치 수는 키워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휠하우스를 꽉 채우게 만들지만, 또 타이어의 폭은 그렇게 넓은 걸 사용하지 않아서 주행 효율을 좀 높이고 성능도 높이고 그렇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핵심적인 특징은 두 가지가 뭐냐고 한다면요, 편안함과 넉넉함인 것 같습니다. 기존 산타페는
역시 편안함과 넉넉함이 있긴 했는데 앞에 수식어가 필요했거든요. 어느 정도의 라는 수식어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좀 타보니까 굳이 그런 그 수식어를 앞에 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의 이 정도 상품성이면 네, 이거는 적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차가 이 새로 나온 산타페가 생태계 교란종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제 같은 집안에 이것보다 아래 가격 포지션이 되어 있는 차들 있잖아요. 투싼 같은 차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팰리세이드는 이 신형 산타페의 영향을 덜 받을 것 같아요. 걔가 좀 나온 지가 벌써 4년 됐잖아요. 팰리세이드가. 지금 이제 차의 곳곳에서 나이 든 티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차급에 의한 차이는 엄연히 있어가지고 산타페와 그러니까 신형 산타페와 팰리세이드 간에 그래서 네,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차에서 아쉬운 점은 혹시 뭐가 있을까 잘 못 찾겠거든요. 근데 이 차에 말이 많은 뒷모습 있잖아요. 저도 그게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등의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요, 뒤가 뭐랄까 좀 아래 범퍼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거기가 좀 움푹 들어간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데를 디자인을 좀 잘 만들어 놓고 그 뒷모습이 그렇게 좀 깎인 듯한 거, 그게 좀 전체적인 디자인의 완성도를 좀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리뷰를 마치는 시점에서 제가 기록한 연비는요 14.3이 나오네요. 1시간 반 동안 91km를 주행한 거니까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얘가 이제 21인치 기준으로 전륜 구동의 연비가 11km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잘 나왔네요.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화면 선명도가 비약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현대 그러니까 신모델들 중에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요 계기판 화면을 보는 것 같은 해상도입니다. 네, 이상으로 MX-5 신형 산타페의 2.5 가솔린 전륜구동 모델의 네, 일상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다양한 조건에서 이 차를 타보고 그 다음에 속속들이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